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올해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도시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주택이 획기적으로 공급이 돼서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대책이 나오든지 그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발표가 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테일이 부족하다 또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고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사업 개발 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주택 입주권, 상가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이 달라져서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개발 대상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상가에 대해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주택 입주권이나 상가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사업 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그 제한 시기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러한 논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업지가 어딘지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것이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에 222곳의 개발 후보지가 있고 설 연휴가 끝나면 주민들과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222곳을 피하는 것은 지뢰찾기 게임을 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혼란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80 플러스는 30대부터 80대까지 두루두루 망라해서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적용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구역에 대한 투기 수요 등 유입 방지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에는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제한사항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대책 발표일이 2월 4일인데 이후에 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이 무슨 내용이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래 용어입니다.
이거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역세권은 5,000제곱미터 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주거 상업 고밀지구 신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산업 세태 지역에 주거 산업 융합지구를 신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저층 노후 주거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 개입을 요하는 노후 지역을 말하는데,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신설 지역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전체 내용들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발표일 이후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는 아예 입주권이나 상가 우선 공급권을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상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청산을 하면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한 채 건축물, 한 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 공급권은 한 개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공유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해주지 않고 한 개만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그 세대에 속하는 자까지 다 세대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투기 과열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예정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 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우선 공급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우선 공급권을 어떻게 제한을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이 종전에 민간 재건축 사업, 그리고 공공 재건축으로 알려진 거, 이번에 새롭게 시행이 된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에서는 민간 재건축은 조합이 주체가 됩니다. 공공 재건축은 조합 플러스 공기업, 공공 직접 시행은 공기업이 단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나 의무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민간 재건축에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공공 재건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을 해소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민간 재건축 경우는 법적 상한 내에서 허용이 되고, 공공 재건축은 300에서 500%, 공공 직접 시행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겠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층수를 보게 되면 민간 재건축은 35층까지, 공공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 경우는 50층까지 허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간 재건축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 재건축은 증가 용적률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구 수의 5%에서 10%,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재건축의 25%와 공공 직접 시행의 5%에서 10%는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익구조면을 보겠습니다. 민간 재건축은 조합원을 뺀 일반 분양 금액에서 수익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상향시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수익이 증가되고,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 방식보다 10%에서 30%포인트 증가된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이익을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거를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월 4일에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내용 중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우선 공급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입주권이나 상가 우선 공급권은 조합원들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입니다. 입주권이나 상가 우선 공급권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부동산 매도 매수 시에는 대상 물건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부동산 매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셔야 불치게 손해를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매도 매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